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목요일장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1% 하락해서 마감이 됐어요. 22평을 돌파하는데, 그리고 고가 돌파하는데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 무조건 삼성전자라 그랬죠. 삼성전자의 시세가 고가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삼성전자 시세가 고가 돌파 나온다. 하이닉스 시세가 같이 움직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동반해서 고가 돌파 나온다. 그럼 코스피 신고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일단 표면상으로는 28년도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이것보다 선반영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하죠.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러면 원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뭐가 필요해요? 가격적인 부담이 생기고, 그 가격적인 부담은 이평선을 수렴하는 상황에서 해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아무리 대장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몰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몰빵하지 않고 집중해서 집중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이 움직이는 관련주들, 우리기술이 될 수도 있고 현대건설이 될 수도 있고 한전기술, BHI 이런 종목군들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미반도체나 최근에 엄청나게 강한 ISC나 대덕전자 이런 쪽들 모두 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랐을 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올랐을 때 또는 가격을 버텨줬을 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관련주들 중에서는 특별히 주도주보다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ISC와 같은 종목, 그리고 원전에서는 현대건설과 같은 종목이에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현대건설이 4월 8일 날 거의 한 23%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애초에 가장 덜 빠졌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보다 덜 빠졌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격을 높여가고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오나요? 1월, 2월, 3월 엄청나게 올라가죠. 근데 전쟁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빠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호재가 하나 더 터집니다. 그게 뭐예요? 현대건설, 건설이죠. 원래는 원전에 묶여 있었던 게 원전 시공 쪽인데, 원전을 두산에너빌리티 혼자 만들 수 없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기기만 납품하는 게 목적인데,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300W급 주기기는 이건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만 할 수 있어요. 해자라고 볼 수 있죠. 해자 기업이다. 그러면 이걸 시공은 누가 할 거냐?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쪽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란과의 휴전설이 딱 돌면서 휴전을 했죠, 일단은. 근데 웃기게도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신고가를 만들었고 현대건설도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1월 달부터 두산에너빌리티가 고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크게 올라간다. 이란 전쟁은 여기서 터졌는데 그 전부터 왜 신고가를 만든 거죠? 원래 호재가 나오는 종목군들은 신고가 안에서 원래 시세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더 시너지를 얻어서 훨씬 더 강한 시세를 내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대장주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된다. 근데 대장주는 함부로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하면서 관련주들을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 시장이 오늘 좀 빠졌습니다. 1.6% 빠졌고 코스닥은 1.2% 빠졌어요. 빠진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두산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같이 하락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가 돌파하는데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모두 동일하고요. 여기서 진짜 이유는 매물 소화 과정, 즉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 과정인데, 표면상의 이유가 터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즉 레바논을 공격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또 막았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또 반발을 한 거죠. 이스라엘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웃기게도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막았잖아요. 그럼 어저께 하락했었던 유가가 다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하는 정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5% 정도 반등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슈가 되긴 하죠. 근데 이게 표면상의 이유인 거지 실질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주식시장의 본질을. 자,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수요일 날 휴전 소식이 돌면서 9%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휴전 소식이 돌면서 10% 이상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조정을 받은 폭은 대략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는 거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치고받고 할 때입니다. 치고받고 한다 그래서 단타 치세요 이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는 계속 보유하고 가되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게 돼요. 자, 그럼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이거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인데 제가 언제 어떻게 매매를 했고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왔는지가 다 찍혀 나옵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공통점 찾으세요. 24년 1월 12월부터 신고가를 만들었고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시점입니다. 이때 한국의 조선업을 엄지척하면서 치켜 세웠어요. 결과는 어때요? 신고가를 만든 결과 가장 첫 번째로 강세를 보였다. 한국 시장이 강세를 보이기 전에 즉 6월 이후에 강세를 보였는데 하나오션은 먼저 올랐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쭉 내려서 보면 이때 당시에 50%대 수익 구간 팔았는데 더 올라가고 안 빠집니다. 그래서 또 사죠. 왜? 가격대를 유지했으니까 이때 30%대 수익 구간 그리고 또 계속 수익 구간이 발생한다는 점. 근데 떨어지는 상황에서 반등이 안 나오니까 안 사고 있죠. 무슨 얘기냐? 우리는 올라오는 것들을 확인하고 매수한다. 자, 그러면 하나오션만 그런 거냐? 아닙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공통점 찾으라 그랬죠. 어때요? 시장이 좋아졌었던 건 9월과 10월 달에 시장이 폭등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때 전에도 이미 25년 1월과 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매물 소화 과정까지 다 보낸 이후에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의 결과는 신고가 이후에 매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88%의 수익 구간 그리고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 구간 잡죠. 올려보면 115%, 올려보면 117%의 수익 구간이 또 터진다. 관련돼 있는 종목군을 하락을 했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하는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시세를 내는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몰빵을 할 수 없으니까 자, 결과를 보면 어때요? 49%, 43%의 수익 구간이 또 터지고요. 그리고 반등할 때 바로 매수 구간 잡아서 4월 8일 날 사서 4월 9일 날 매도한 결과 8%의 수익 구간이 또 나옵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는 쪽들 위주로 시세가 터진다는 점.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나오죠. 많이 올라간 종목이다. 신고가에 있는 종목이 주도주가 된다는 점. 현대건설 말고 관련돼 있는 종목 또 있습니다. 한정기술이나 이런 종목들 보더라도 어때요? 수익 구간 계속 터지죠. 뭐 4%, 2% 같은 거 빼고 볼게요. 45% 수익 구간 여기 신고가 구간에서. 자, 주가는 철저하게 선반영합니다. 그리고 이건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앞으로 무언가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벌써 빠졌습니다. 올라올 때 실적이 좋아서 올라왔어요? 아니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럼 뒤쪽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가격이 올라오는 부분을 공략을 하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업종 대표주, 즉 테마에서 대장주고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에 대한 대장주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대장주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관련주들을 사야 되고 이때 하락했을 때 떨어지고 있을 때 그쵸 매물 소화 과정에서는 정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많이 쫄린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럴 수가 없지. 중간선거 앞두지 인플레이션 치솟지 왜 올라요? 인플레이션의 핵심 사항이 뭡니까? 당연히 유가의 상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꾸 금리를 낮추려고 협박하잖아요.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금리를 낮추라고 한다? 말이 됩니까? 이번에 연준 의장이 5월 달에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들어옵니다. 트럼프 측근이에요. 근데 트럼프 측근도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상태면 금리 못 내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만들어 놓은 것도 어떻게 했어요? 시장이 모두 반영을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아직 올라가진 못하죠. 이란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하락한 만큼 고가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게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애초에 이란과의 전쟁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면 물론 그걸로 인해서 조정 구간이 만들어졌죠. 근데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면 여기서 폭락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요. 이 정도 하락으로 절대 안 끝납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올라온 폭의 한 3분의 1 정도 되돌리는 거 이격 조정에서 흔히 나오는 일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지금 어때요? 62평까지 이미 반등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매물 소화 과정이 미국 시장에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는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두산에너빌리티는 갈 수 있다.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고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했을 때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실전에 대한 상황을 제가 이렇게 실제 매매한 내용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떻게 실시간 타점을 잡고 가격대를 잡아야 될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시황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4월 9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매수 구간 잡죠. 심텍, 반도체고, 현대건설 마찬가지고, 한전기술 마찬가지고요. 한미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매매 구간 드리고요. 실시간 타점 공유하고 있고, 밑에 보시면 전체적인 상황, 시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삼성전자 하락, 하이닉스 하락. 표면상의 하락 이유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호르무즈 해안 막혔다. 하지만 진짜 하락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신고가 근접해 있고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미증시의 반등 확인이 필요한 건 너무 당연하다. 자, 밑에 두산에너빌리티 관련돼서 보더라도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의 매물 소화 과정은 끝이 났다. 그리고 삼성전자, 코스피의 고가 돌파 직전에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팔지 않고 보유하면서 관련주들의 매매가 필요하다. 근데 관련주들은 많이 빠진 종목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한전기술 마찬가지, 현대건설 마찬가지,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내용 모두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950-7100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0606 화면입니다. 실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가 다 찍혀 나와요. 자,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지 않으면 한전기술 안 올라갑니다. 결과는 어때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45%. 그러면 한전기술 45% 수익 볼 때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받느냐? 자, 내용 보겠습니다.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실제 결과는 188%의 수익 구간, 위에 올려보면 151%의 수익 구간, 올려보면 117%의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고요. 원전의 수요가 늘어난다, 데이터 센터 늘어난다는 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로봇 쪽도 빠르게 커집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선반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101%의 수익 구간, 세 자릿수 또 터지죠. 다른 것들 클로봇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더라도 신고가 구간에서 176%의 수익 구간. 자, 시장이 좋았을 때 100% 이상 넘길 수 있다. 시장이 안 좋아도 신고가 구간에서 20에서 많으면 50%까지는 수익 구간이 터진다. 종목을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뀝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어떤 종목의 기준은 원전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로봇에서는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관련돼 있는 종목들까지 어떻게 매매 구간을 잡아야지만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을 낼 수 있는지 그 실시간 타점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950-7100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950-7100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빠졌다 갑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BHI, 이것도 원전주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야지만 시세가 이렇게 나오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도 쉬었다 간다. 쉬었다 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쉬고 반등 확인하는 과정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고 많이 빠진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나올 텐데 먼저 손이 나가면 안 되고 기다리면 된다. 언제까지? 두산에너빌리티의 자리가 잡힐 때까지. 그러려면 삼성전자의 자리도 잡혀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가 아는 겁니다. 실제 BHI 같은 경우에도 두산에너빌리티 100% 이상, 한전기술 40%대, 현대건설 40%대, BHI 18%, 12%대 모두 두 자릿수, 그리고 메인에서 세 자릿수 이상의 터지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터질 겁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실적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010-9550-7100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